8페이지에 있는 원고지 마지막 작품이야. 너 보면 자, 갈래가 현대 희곡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보통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갈래상 특징과 관련해서는 뭐 딱히 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통 희곡 같은 경우에는 무대 3면을 공개를 하고 현재형의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쉽게 얘기해서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구성 요소는 해설, 대사, 지신, 그치? 이러한 갈래상 특징을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작품의 구성에 보면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담원이라고 되어 있지. 소설과의 차이점이야. 소설은 어떻게 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극문학에서는 위기 없고 전개 다음에 바로 절정이야. 그지? 그 다음 하강, 그 다음 대담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성격은 반사실적, 서사적, 풍자적, 실험적이라고 되어 있고 주제,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래. 특별한 사건 전개나 뚜렷한 갈등 양상이 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극문학과 소설의 갈래상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갈등의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극문학에서도 이제 갈등 양상을 다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갈등 양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 무대 장치, 소도구, 인물의 대사나 행동 등이 희극적으로 과장해서 표현된다. 핵심이 등장인물의 특성이래. 그래서 교수부터 천사까지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수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에 짓눌려 이성적 사고 능력을 상실하고 꿈과 희망, 열정을 잃고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삶의 구속과 억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인물로서 제시가 되고 그런 도중에 우리 본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생략된 줄거리에서 보면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교수가 옛날에 갖고 있던 열정이라든지 희망 있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끔 하는 것도 잠시 나오지. 자, 그 다음 처는 이제 부부 간의 인간적 유대감 없이 남편을 현실적 의무감으로 속박하려 한다. 여기서 현실적 속박감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거야. 그래서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데도 계속 돈만을 추구하면서 빨리 일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자식들의 물질적 욕구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얘기를 해. 그다음 장남과 장녀,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인물. 부모라면 당연히 이렇게 경제적인 거 지원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야.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감독가는 우리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생략된 줄거리에서 현실의 억압이나 구속성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수한테 계속 일하게끔 하는 인물로서 마찬가지 억압하는 인물이야. 자, 핵심이 익명성. 자, 특정 수철이 또는 누구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교수, 장녀, 장남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호칭만으로 제시가 되고 개인의 상실, 회기라, 삭막함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어. 자, 소재의 의미 세 가지 전체적으로 다 중요. 그래서 만약에 원고지가 서술형 문제로서 남산 같은 경우는 한 작품이 다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서 나올 가능 요소들이 되게 많지. 왜냐하면 등장인물에도 특성도 있고 또 소재도 되게 많아. 그치? 그래서 등장인물의 특성이라든지 소재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야. 원고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칸칸이 딱딱 맞춰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그래서 지필에 얽매여 있음을 희극적으로 표현하고 규격화, 딱 짜여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풍자한대. 자, 그리고 철새, 쇠사슬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 교수가 메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구속과 책임, 가중한 업무가 집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왜냐면 집에 와서도 묻고 있는 모습이 제시가 되거든. 자, 신문이야.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과 비정상적인 사회의 모습, 그리고 노동의 중압감. 10년 전의 신문과 내용이 똑같은 모습도 제시가 돼. 자, 핵심사. 자, 실험적 기법과 그 효과라고 되어 있어. 자, 첫 번째 이야기 전개래.
특별한 사건 전개나 갈등 양상 없이 극중 상황을 설명하고 또 반복되는 모습도 제시가 돼. 효과는 무의미, 무가치고 장려, 등장인물이면서 관객들에게 직접 사건의 진행을 설명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효과는 관객의 관심을 끌고 부조리한 삶을 희극적으로 부각, 또 관객의 극중 몰입을 방해해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대. 마지막 소품, 의상이래.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양복. 그래서 그만큼 교수가 억압받고 구속받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교수의 허리에 잠긴 철새와 줄, 마찬가지 구속된 삶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179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앞부분 줄거리. 막이 오르면서 장녀가 등장해서 관객들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장남이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한다. 자, 이어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원고지를 만들어진 양복은 칸칸이 짜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178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만큼 삶이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규격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무의미한 삶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다. 제목이자 그 다음에 그 주제의 의미다. 그러면서 양복을 입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채라고 되어 있어. 원고지도 이렇게 규격화된 삶인데 거기다가 쇠사슬까지 막 줄줄 감고 있는 모습이 대시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만큼 구속, 억압, 교수에게 있어서 되게 답답한 소재로서 제시가 되겠지. 그래서 교수가 나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는 교수에게 번역 일을 뭐하고 재촉하고, 교수는 이성이 마비된 듯 혼란스러워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일을,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수가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서는 또 계속해서 재촉하는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자, 이성이 마비된 채 혼란스러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 교수는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워라밸 할 때 그 신과 일의 균형이 아니라 일을 너무 해가지고, 그지? 번아웃 될 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파악하면 되겠지. 그래서 원고지에서 이제 여러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179페이지에 있는 거야. 그 신문 읽는 모습인데, 신문을 혼자 읽는다. 이런 것들은 지시문이지. 그래서 이렇게 행동이라든지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 있지. 이러한 것들은 지시문 중에서도 행동 지시문이라고 얘기를 해.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2살 난 애가 자기 아비를 죽였대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2살 난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어?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 참 치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치프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라고 돼 있어. 착취사는 뭐냐면 노동 착취해가지고 이제 이익을 취하는 회사를 착취사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나왔다.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신문에 실렸어. 자, 그러면서 처가 신문지를 한장 다시 접고 날짜를 보더니 당신도 참 그건 옛날 신문이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 하지만 B에서 교수가 읽는 내용을 보면 A에서 읽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똑같아. 오라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신문을 통해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만큼 현대인의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파악할 수가 있어.
됐지? 똑같은 내용이니까 B는 굳이 안 보고 자 처가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근데 교수가 이렇게 첫 번째 A에서 신문을 읽고 두 번째 신문에서도 읽었는데 만약에 이 아내가 남편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똑같은 내용임을 인지했을 텐데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다는 건 이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이 얘기 자체를 비난하고 있지 않는 거야. 그지? 3년 전 얘기랑 똑같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건 이 부부 간에도 소통이 단절되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인물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와 남편과 유대감이 없다. 그지? 아니면 유대감이 없다 또는 소통공작의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자,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해. 장남 시계에 밥을 주고 자 여기 좀 계세요. 저 밥 좀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 밥은 진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그 밥이야. 근데 교수가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밥 먹으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면 거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먹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 때도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겠군 이라고 돼 있어.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피로감에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어제 있었던 일인지 오늘 있었던 일인지 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80페이지로 간다. 번역 언제 끝나요?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존심, 예술에 있어의 창조, 어떤 여자의 고백 되게 많다. 다양한 장르의 그 번역을 하고 있구나. 그렇겠지. 아유 피곤해. 너무나 많은 장르의 그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이 남편은 되게 무기력해. 그치? 계속 일만 하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뭔가 에너지가 넘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치여가지고 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 되고 출근비도 사야 되고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돈 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냐.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처가 얘기하기를 아버지 생일 잔치는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밑에 보면 내려오면 자,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굳이 챙기지도 않은 10대에게도 완전 남이야. 그지? 완전 남의 그 생일 잔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 교수가 지는 책임감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장해서 제시하고 있다. 어쨌든 당신이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밑에도 순자 언니 조카뻘 때는 며느리 시누이 아버지 생판 모르는 사람의 생일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 자 그러면서 교수가 됐다라고 하며 또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지. 자, 시계가 8시를 치고 교수는 깜짝 일어선다. 8시야 8시 늦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8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도 있고 저녁 8시도 있는데 종료 치니까 얘는 아침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일하러 가야 된다. 자 과도한 업무로 지금 밤낮 부분 같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좀 긴장된 상태에서 평일에 자다가 토요일에나 일요일에 갑자기 번뜩 학교 가야 돼가지고 딱 뜨는 경우, 그치? 계속 똑같은 일상을 하다가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깜짝 놀라는 모습이야. 그만큼 얘도 또 무의미하고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분 못하는 모습이야. 자, 처가 어디 가세요? 어디가? 나 옷 갈아입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전번 모양의 철새를 졸라매고
철새 나오지. 철새는 따로 적지는 않은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소재야. 철새 뭐라고 돼 있어? 자,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구속, 책임, 노동의 중압감이라고 되어 있지. 졸라맨데 이어 도어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철문 같은 도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폐쇄적인 그런 공간으로서 제시가 돼. 왜 또 들어가서 나가시기가 바쁘게. 8시를 치기 전에 치기에 아침 8시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밑으로 처가 얘기하는 부분에 공부는 안 하세요. 라고 공부, 번역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보통 교수하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 준비하고, 그치? 논문 같은 거 쓰고 연구 중심으로 가는데, 이제는 이제 경제적 수단으로 인해서 아내도 재촉하고, 장녀와 장남도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번역에 조금 더 치중한 모습이 제시가 되지. 181페이지로 간다. 자, 교수 아이 피곤해. 피곤하다는 말을 계속 달고 사지. 자,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리고 자, 눈을 감고 있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힐링이야. 조용하게. 잠시 후 흔적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나고 자,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처와 소파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과 장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초라하게 앉아있는 처 그리고 소파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과 장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는 남편한테 재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처럼 앉아있는 부분은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장남과 장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하는 것도 보면 처에게 명령조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서 이러한 부분이지 행동 지시문 비워놓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나올 수 있겠어. 그래서 양말, 하이힐 달라는 거야. 장남도 명령조로 잠바, 머플러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야. 처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능한다. 그럼 장남과 장녀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아내도 특별히 그지 거부 반응이라든지 혼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다 해줘.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 얘도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다 해주는 거야. 그 남편한테 대하는 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자, 그러면서 용돈, 교과서, 과자, 떡국, 만둣국, 설렁탕 뭐 어쨌든 돈 드는 거 다 해달라고 장녀와 장남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장녀와 장남이 돈 달라고 돈 하는 모습이 제시가 되고 자식에 대한 책임도 외치지. 자, 플랫폼 방에 불이 꺼지면서 다시 응접실이 밝아진다 라고 돼 있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명을 통해 장면 전환시킨다 라고 하는 거. 자, 소파에 누워 철새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헤치고 행복하게 잠다는 교수가 보인다. 자, 철새가 뭐라고? 억압하고 구속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건데 이걸 풀어헤치고 누워있으니까 교수는 행복하겠지.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1시간이 경과하였음을 표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 그러면서 교수가 눈 비비며 일어나고 자, 감독관, 원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아내도 누구를 이 교수를 재촉하는 부분이 있지만 감독관도 교수를 감독관도 교수를 하는 인물로서 제시가 되지. 그래서 교수가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요. 책상을 가리키며 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교수 소파 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갖고서 상급이 책상에 앉고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친다. 원고. 자, 이렇게 교수는 번역을 시작을 하고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지고 자, 큰 자료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왜? 번역한 거 다 여기에 넣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그 처는 뭐래? 자식에게는 의무를 강요당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고 되게 수능적인 인물이야. 그에 비해서 누구한테? 남편한테는 의무를 강요하는 그 자식과 남편을 대한 태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중성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처가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새를 줄줄 끌어다 교수 허리에 감아준다. 아까 앞에서 지시문에 있어가지고 잠시나마 풀어헤쳐가지고 자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또 오히려 처가 감아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야.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처가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182페이지로 간다. 교수가 말없이 한 장 쭉 찢어서 처에게 넘겨주고 처는 빼듯이 원고지를 가로채듯 자루 안에 쓸어놓고 그리고 처가 300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고료가 300칸이 되겠지. 하나, 300칸, 한 개 넘으면 300칸, 600칸, 900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원고를 교수 자기의 남편이 일한 수고로 본다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돈으로 환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자, 그러면서 600칸, 900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플랫폼 다시 밝아지고 그러면서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장남 장녀가 무엇을 먹으면서 거울 앞에 가더니 얼굴에 여드름을 짠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남과 장녀는 거울 앞에서 여드름 짜면서 여유로운 모습이고, 그지? 그리고 달콤한 음악도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장난도 치는 거야. 앞에서 왔던 이 남편, 자기의 그 아버지지. 교수는 하나하나 너무 무의미하게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삶과 대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이 교수는 자식들에게 그러한 경제적으로 다 해주기 위해서 얘는 쉴 새 없이 살아가는 인물이고, 그지? 그 장남과 장녀는 부모의 책임감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렇게 즐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비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옆방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처가 결사적으로 일을 한다. 그지? 이들은 교수를 비롯해서 처, 물론 실질적인 일은 교수가 하겠지만 처도 이렇게 원고 모으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가 된다. 자, 처가 왜 그러세요? 참 신기한 일이야. 3,000원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무엇이 신기해요? 자, 겨우 넘었대. 3,000원이면. 그러면 아까 300칸이라고 했으니까 무려 10개의 원고를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라는 말을 쓰지. 자, 이 원고 말이요. 200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190자 칸밖에 안 들어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자, 원고지가 200자에서 190으로 줄었어. 그럼 앞에서 원고지가 극악화된 삶, 무의미한 삶을 의미하고 여기 나와 있는 교수에게 있어서 뭔가 조금 틀에 잡혀있는 좀 답답한 거겠지. 근데 무려 10칸이나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고지의 칸이 10칸 줄어든 것만으로도 이 교수는 시원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수가 느끼는 압박감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러면서 바로 간다. 자, 바에는 천사가 나오는 부분이야. 자, 바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면서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서 이 천사는 환상적인 존재로서 제시가 되고, 자, 둘이 얘기하는 부분 나와. 한참 있다가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그래 분명 그래 아직 잊지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열정이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교수가 옛날에 갖고 있던 열정과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13번에 보면 자, 니은이 가리킨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돼 있지. 잊고 살아왔던 것. 누가? 교수가 갖고 있던 희망과 정열이야. 현재는 잃어버리고 왜? 계속해서 같은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과거의 희망과 정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뒷부분에는 아니고 생활의 안정과 안락함 아니고 재능과 성공의 기회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 밑으로 내려오면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고 생각난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생애를 바치고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때가
드러난대.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를 해. 당신은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고 하는 부분 있지? 거기다 밑줄 끊고 정리한다. 자, 교수가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교수가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내 꿈을 찾아주십시오. 요즘은 통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계속 같은 반복 번역인만 하고 하니까 사고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없대. 183페이지.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 걸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대. 지금 이렇게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걸 사고라고 얘기하면서 동음이어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드러내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서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자, 함정의 삼각형. 교수가 지금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 그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뭐라고?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만큼 헤어날 수 없는, 그리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 자,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유일하게 나의 열정과 희망을 이끌어준 사람인데 사라져.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제시가 되고. 자, 4로 간다. 자, 꿈을 이룬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있고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자, 회초리를 들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억압하러 오고. 이 소리에 교수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자, 이러는 사이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이후 새소리, 다구는 소리,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라고 제시가 되네. 자, 16번 간다. 16번에서는 디귿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 소리, 효과음과 관련해서 제시가 되고 무대 장치 와 관련해서 제시가 되지. 자, 등장인물의 변화를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 뒤에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뒷부분을 읽어보면 등장인물에도 변화를 줘. 자, 새로운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표현. 관객들에게 극중 시간의 흐름을 알려준다까지가 제시가 돼서 얘는 답 1번이 된다.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지켜보고. 자, 플랫폼 밖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되어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간다. 자, 관객들에게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면서 체크.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 장녀가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치? 그야말로 학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상에서 연구하다가 주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만큼 가족 간의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신다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 힘들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다. 자, 어머니는 아침 일찍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소로 달려갔으니 제가 대신 왔다. 뭐 이런 것들 쭉 제시가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신문을 드렸다. 이런 얘기 나타나지. 자, 교수가 하품을 하며 그래 읽어다오. 자, 신문을 읽는다. 자, 비가 많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자,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모양이에요. 자,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 우리가 초반에 시작했던 신문의 내용과 또 같아. 그렇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모습이 제시가 되고. 하지만 교수는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벌써 3번째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읽었던 내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어디 살 수 있겠니?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야? 이거요. 영자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자,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왜냐면 종이 주니까 당연히 장녀가 종이를 주니까 당연히
번역을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하는 모습이고, 그치? 여기서는 기계적으로 번역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기계적으로 번역한다라는 걸 통해서 그만큼 얘가 그냥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극이기 때문에 그 기계적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뭘 번역하세요? 이렇게 184페이지. 자,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아버지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에요. 자, 신문을 보더니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려고 했지. 자, 시계가 8번을 치고 교수는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철새를 바꾸어맨다. 왜? 8시면 또 출근해야 되는 줄 알고. 그치? 그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8시다. 빨리 가야지.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왜? 오늘이 토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인지 못하는가? 왜냐면 맨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모레가 일요일이고 내일이 국경일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군요. 교수 퇴장, 담당과 등장. 장남과 장녀는 소파에 앉아 고약한 세리처럼 처의 귀가를 기다리고 이윽고 처가 창문을 열고 들어온다. 자, 피곤에 못 이겨 허둥지둥하면서도 돈보따리는 꼭 끼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물질적인 것을 좀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야. 또는 물질에 집착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왜? 피곤에 못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꼭 끌어안고 있으니까 물질에 집착 또는 중요시. 현기증이 심한 듯 소파 앞에 무릎을 떨어뜨려 주저앉고 장녀와 장남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번쩍 내민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번쩍 내미는 거 돈 달라는 거지. 처는 보따리를 헤치고 돈을 나누어 주고 돈을 받자 두 자식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여전히 두 자식 장남과 장녀는 이기적인 모습이야. 네. 돈만 받고 나가니까. 그러면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힘들게 지금 교수가 힘들게 일하고 있고 이제 장남과 장녀는 돈만 싹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음악은 어때? 경쾌한 음악이야. 보통 우리가 이 음악이 상황과 유사한 것도 드러내지만 이러한 상황과 또 대비되는 음악을 통해 가지고도 또 강조하기도 해. 처가 마루에서 일어나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잠시 후 창문을 열리더니 다시 감독관이 회초리로 처리를 친다. 깜짝 놀라 일어서면 연탄 준비, 긴장거리, 빨랫감. 그럼 감독관은 교수뿐만 아니라 처도 억압하는 거야. 압박하고 연탄이라든지 긴장거리, 빨랫감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처는 억압당하고 있고 압박당하고 있지. 그러면서 처가 아유 또 독촉이군 이라고 하면서 처도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제시가 돼. 책상 쪽으로가 천천히 흩어진 책임의 원고지를 정리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처도 감독관한테 독촉당하고 억압당하는 모습이 제시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원고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적벽가가 평가 문제집에 있었거든. 다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적벽가가 3단원에 나오는 적벽가죠. 그러면 내가 찾아놨어. 112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 그 가 부분 있지? 거기에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과서에서는 보면 지금 중몰이 있고 안일이 있고 그 뒷부분에 중중몰이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뒤에 있는 중중몰이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평가 문제집에 있는 내용으로 한다. 적벽가 판소리 사설이야. 평가 문제집에서 확인을 하지만 그 교과서에 이제 요렇게 있지. 뒷부분에 있더라고. 이거 너희 학교
교과서거든. 교과서에는 보면 갈래, 성격, 주제 다 정리되어 있어. 그거 같이 정리해서 봐야 돼. 자, 판소리 사설이고, 판소리 사설이기 때문에 중몰이, 장단, 창이 있는 그런 장단이 나오고, 안일이와 같은 사설이 있는 부분이 제시가 돼. 자, 안에서 좀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만큼 안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치? 안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부모 일찍 조심하고, 부모를 일찍 여미고, 일가친척 바이 없어. 자, 일가친척도 없고, 혈단신.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없이, 그치? 자기 혼자 인의 몸이 되어서 이성지합이라고 되어 있어. 남녀가 결혼하는, 혼인하는 거, 이성지합, 우리 안의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조촐하여서 종가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만큼 같이 이제 혈혈단신으로 해서 아내가 어여쁜 아내와 함께 혼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탁신 안정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편안하게 머물렀다는 거야. 그 아내와 함께. 그래서 뜻이 바이 없어 철간 줄 모를 적에. 왜냐하면 예쁜 아내랑 행실도 좋은 아내랑 같이 지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대. 왜? 같이 지내는 게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불화병이라고 돼 있어. 자, 불화병 외는 소리, 즉 전투야. 전투 외는 소리가 위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외는 소리를 나를 끌어내니 아니올 수 있든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 싸움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독려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지. 나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되고, 이런 외는 소리 때문에 군복 입고 전립 쓰고 창을 쓰고 나올 적에 우리 안에 내 거동을 보더니, 자, 갈로 연다. 버선발로 우르르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엎더지며 날 죽이고 가오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자, 이팔홍한 젊은 년을 나 혼자 떼어놓고 전장을 가랴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아내 입장에선 당연히 전쟁에 나가는 거 싫어하지. 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내의 애절함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발 전장에 나가지 마요. 안류하면서